AI로 경영하라. 부드러운 서평 이야기. AI의 실패와 성공 사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 라인에서 로봇을 모두 철수시켰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최첨단 인공지능 AI 기술로 완벽한 자동화를 꿈꿨지만 결과는 예상 밖의 혼란과 비효율이었다고 해요. 반면 구글은 창의적인 면접 질문을 자랑하던 인간 면접관 대신 AI 면접관을 도입해 채용 과정의 효율성을 높였죠. 이런 극과 극의 사례는 AI가 만능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줘요. 그렇다면 AI를 어떻게 다뤄야 성공할 수 있을까? 이준기 교수의 AI로 경영하라는 바로 이 질문에 답을 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읽으며 AI의 가능성과 한계를 탐험하는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요? 책의 줄거리 AI와 인간의 협업 여정. AI로 경영하라는 AI와 빅데이터가 비즈니스 세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다룬 책이에요. 저자인 이준기 교수는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로 컴퓨터 사이언스부터 경영학까지 아우르는 전문가예요. 그는 2000년대부터 AI와 빅데이터를 연구하며 국내 기업들의 실질적인 조언을 해온 디지털 전략의 대가죠. 이 책은 AI의 원리와 기술적 세부 사항을 깊게 파고들기보다는 AI를 비즈니스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어요. 특히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해 AI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구체적인 사례들로 풀어보는 줄거리. 책은 AI의 잠재력과 한계를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요. 예를 들어 네덜란드 정부의 세무조사 사례를 들어볼게요. 네덜란드는 AI를 활용해 세금 탈루자를 적발하려 했지만 시스템이 특정 인종이나 지역에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해 무고한 시민들을 오탐지했어요. 결국 이 사건은 법정까지 갔고 AI의 편향성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떠올랐죠. 이 사례는 AI가 잘못된 데이터를 학습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줘요. 데이터의 적합성과 편향성을 점검하지 않으면 AI는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례로는 일본의 henna 호텔이 나와요. 이 호텔은 AI 로봇으로 모든 서비스를 자동화하려 했지만 고객 불만이 늘어나고 로봇 관리 비용이 치솟으면서 결국 인간 직원을 다시 투입했어요. 이 사례는 AI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줘요. AI는 단순 반복 작업에는 탁월하지만 인간의 감정이나 복잡한 상황 판단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반면 성공 사례도 흥미로워요. 구글은 AI를 활용해 채용, 면접을 혁신했어요. 기존의 인간 면접관은 주관적인 판단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었지만 AI 면접관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관된 평가를 제공했죠. 물론 이 과정에서도 데이터 편향 문제가 있었어요. 구글의 초기 AI 면접 시스템은 남성 지원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았는데 이는 학습 데이터가 남성 중심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구글은 이를 수정하며 데이터의 공정성을 강화했고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냈죠. 책은 이런 사례들을 통해 AI의 강점과 약점을 균형 있게 다뤄요. AI가 시간 절약과 데이터 분석에 탁월하지만 잘못된 데이터나 알고리즘 왜곡으로 실패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죠. 저자는 AI를 도입할 때 인간의 감독과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 의료 분야에서는 AI가 엑스레이 이미지를 분석해 폐렴을 진단하지만 최종 판단은 전문의가 해야 더 높은 정확도를 낸다고 해요. 이런 사례들은 AI와 인간이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책의 구조와 흐름. 책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장은 AI와 빅데이터의 현재를 조명하며 AI가 세상을 새롭게 해석하고 시간을 절약하며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3가지 역할을 설명해요. 2장은 머신러닝의 원리와 한계를 다루며 특히 데이터 편향과 알고리즘 왜곡 문제를 깊이 파고들죠.
3장은 AI의 실패 사례를 통해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4장은 성공 사례를 통해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기업들의 전략을 소개해요. 마지막 5장은 인간과 AI의 협업 모델을 제안하며 미래의 경쟁력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이야기해요. 이 책은 기술적 세부 사항보다는 실용적 접근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경영자나 실무자, 심지어 AI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쉽게 읽을 수 있죠. 저자는 복잡한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내고 사례를 통해 메시지를 생생하게 전달해요. 핵심 메시지 인간과 AI의 조화로운 협업.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해요. AI는 경쟁 대상이 아니라 협업 파트너다. 저자는 AI를 만능으로 보거나 반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대신 AI의 강점을 활용하고 약점을 보완하며 인간과 함께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1. AI는 도구, 만능이 아니다. AI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찾아내는 데 탁월하지만 상식이나 직관이 필요한 복잡한 판단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에요. 예를 들어 알파고는 바둑에서 이세돌을 이겼지만 특정 상황에 대한 왜를 설명하지 못해요.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과를 도출하지만 그 결과의 의미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건 인간의 역할이라는 거죠. 데이터의 질이 AI의 성패를 좌우한다. AI의 성능은 입력 데이터의 질에 달려 있어요. 쓰레기 데이터를 넣으면 쓰레기 결과가 나온다는 GIGOG의 RBA 주인 가비지 아우트 원칙이 여기서도 적용되죠. 최근 구글의 AI 면접 시스템 사례를 통해 데이터 편향이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줘요. 따라서 데이터를 선별하고 정제하는 과정이 AI 도입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3. 알고리즘 투명성과 책임이 중요하다. AI가 잘못된 결과를 낳을 때는 데이터 편향, 알고리즘 왜곡, 시스템 간 간섭 등이 원인일 수 있어요. 저자는 기업이 AI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바로잡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플랫폼 기업은 알고리즘의 공정성을 데이터로 증명하거나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해요. 4. 인간과 AI의 하이브리드 모델. 저자는 인간과 AI가 각자의 강점을 살려 협업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강조해요. AI는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처리에 강하고 인간은 창의적 사고와 맥락 이해에 강하죠. 의료 사례처럼 AI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간이 최종 판단을 내릴 때 가장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어요. 이 모델은 단순히 AI를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직 내 프로세스와 의사결정 방식을 재구성해야 함을 의미해요. 미래 경쟁력, 왜를 묻는 능력. 저자는 미래의 경쟁력은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가설을 세우며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있다고 봐요. AI는 데이터를 분석해 답을 줄 수 있지만 그 답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건 인간의 역할이에요. 이 능력을 키우는 것이 AI 시대에 살아남는 열쇠라는 거죠. 시사점 AI 시대의 경영 전략. 이 책은 단순히 AI 기술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영과 비즈니스의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시해요. 첫째, AI 도입은 전략적이어야 한다. 막연히 AI를 도입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조직의 목표와 AI의 강점을 맞추고 어떤 업무를 자동화하고 어떤 업무를 인간이 할지 명확히 정해야 해요. 예를 들어 테슬라의 실패는 AI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자동화를 추구한 결과였죠. 둘째,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이 커져요. AI의 성공은 데이터의 질에 달려 있으므로 기업은 데이터 수집, 정제, 관리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해요. 특히 데이터 편향을 줄이기 위한 윤리적 기준과 프로세스가 필요하죠. 셋째, 조직의 문화 변화가 필요해요.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조직 내에서 AI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해야 해요.
저자는 기업이 AI 전문가뿐 아니라 AI를 이해하고 협업할 수 있는 AI 리터러시를 갖춘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말해요. 마지막으로 윤리적 책임을 강조해요. AI가 사회적 편향을 증폭시키거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기업은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야 해요. 이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책에서 무엇을 느꼈을까?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여줬어요. 네이버 블로그의 한 독자는 이 책이 AI의 원리보다 활용법에 초점을 맞춘 점이 인상 깊었다고 했어요. 특히 AI를 맹신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과의 협업으로 접근하는 관점이 실무자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죠. 또 다른 독자는 실패 사례를 통해 AI의 한계를 명확히 알게 됐다며 네덜란드 세무조사나 했나 호텔 사례가 현실적으로 다가왔다고 했어요. 브런치의 한 서평에서는 이 책이 AI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줄여주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고 평가했어요. 특히 AI가 블랙박스 모델이라는 점, 즉 결과를 도출한 과정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이 흥미로웠다고 했죠. 이 독자는 구글의 폐렴 진단 AI가 병원 식별 데이터를 잘못 학습한 사례를 언급하며 AI의 한계와 인간의 감독 필요성을 실감했다고 했어요. 교보문고 리뷰에서는 경영자뿐 아니라 일반 직장인도 읽기 좋은 책이라며 기술적 배경이 없어도 이해하기 쉽게 쓰여졌다고 호평했어요. 다만 일부 독자는 기술적 세부사항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죠. 알라딘 리뷰에서는 기업 사례가 구체적이고 실용적이라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종합적으로 독자들은 이 책이 AI의 현주소를 명확히 짚어주고 비즈니스 현장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고 느꼈어요. 특히 AI와 인간의 협업 모델을 강조한 점이 많은 공감을 얻었죠.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AI로 경영하라는 AI의 가능성과 한계를 균형 있게 다루며 우리가 AI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친절히 안내하는 책이에요. 이 책을 읽고 나면 AI를 두려워하거나 맹신하기보다는 이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죠. 혹시 이 책을 읽어보셨다면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AI와 인간의 협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이 책을 통해 AI의 세계를 조금 더 가까이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